사용연한 제한이 생긴 24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해당 연도가 가장 매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에어비앤비 매물 구하기 너무 힘드시죠? 2024년에 새로 생긴 사용연한 제한부터 기존에 있던 집주인 동의서, 인접세대 동의서, 연면적 제한, 그리고 더불어서 불법 건축물 확인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 매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매물만 구한다면 90%는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선 저는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올려서 운영 중에 있고, 따로 에어비앤비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을 도와드리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숙소의 경우에도 제가 컨설팅한 고객님의 숙소인데요. 해당 숙소는 제가 매물 구하기, 구청 심사 서류 준비하기, 구청 심사 받기, 더불어서 운영까지 한 달 안에 수익화를 내는데 성공한 매장입니다. 숙소를 더 운영하지 않고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이 한 개의 숙소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불법적인 경우에는 한 분이 많은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경우는 2024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측에서 숙소를 더 이상 등재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불법으로 매물을 구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합법으로 매물을 구하고 운영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저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합법 매물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 매물을 구하는 방법은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 사업자가, 즉 사업자 등록증이 허가가 나는 매물이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불법 건축물, 연면적 제한, 거실과 방 2개 유무, 임대인 동의서, 주변 세대 동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용 연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5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법 건축물은 해당 건물에 불법으로 증축된 옥탑, 물탱크 등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 외도민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이 2개, 거실이 하나입니다. 왜 방 2개, 거실 하나냐?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은 제가 방 하나에 살면서 남는 방 하나를 임대해주고 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방이 하나라면 제가 이미 사는 방이 있는데 다른 방을 쉐어할 방이 없겠죠. 그렇게 최소 방은 2개여야 합니다. 방 2개 불법 건축물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단독 다가구 주택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어야만 하냐?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생은 오피스텔, 혹은 상가형 오피스텔, 혹은 점포 같은 시설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즉 외도민 사업자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250제곱미터 제한. 사실상 저희가 4룸, 5룸을 할 게 아니라면 3룸 이내라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면적 제한은 사실상 허들이 제일 낮은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허들이 조금 높은 건데요. 임대인 동의서, 인접세대 동의서입니다. 임대인 동의서 같은 경우 제가 매매를 해서 임대인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임차를 해서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에게 외도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구청에 내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도 까다롭지만 인접세대 동의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인접세대 동의서는 이제 운영하는 숙소에 인접한 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내야 합니다.
인접세대 동의서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인접세대의 범위가 다른데요. 제가 운영하는 동작구의 경우에는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 모든 세대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등포구, 강동구 같은 타 구에 있어서는 인접세대를 상하 좌우, 즉 양옆에 아니면 위아래 있는 세대에만 동의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마다 인접세대의 범위가 상당히 다른데요. 제가 서울시에 한해서 인접세대의 범위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는 위아래 양옆에, 동작구는 전세대, 송파구는 전세대와 같이 따로 이 부분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리를 해서 영상에 올려둘 테니 제 홈 화면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2024년 하반기에 새로 생긴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연한입니다. 해당 사용연한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는 30년, 연화조 건물의 경우는 20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여 건물이 무너지거나 노후화된 건물에서 숙소 운영을 하다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조항들로 에어비앤비의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저희가 숙소를 구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준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용연한이 20년, 30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지날수록 저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물은 줄어들 겁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지 빌라나 단독주택을 짓지 않으니까요. 그렇기에 사용연한 제한이 생긴 24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해당 연도가 가장 매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은 채널에 올려두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